그런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 주제 발표이고요. 마지막 발표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 오현식 실장님께서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 이노베이트 AI 테크랩 오현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여러 교수님들이 강의 너무 좀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그 두 분의 대표님 강의도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인데 조금 그 가볍고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깊은 주제는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기업인 분들 좀 계시고 또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AI는 학계와 그 산업계가 상당히 협업이 중요한 좀 분야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그래서 산학 협력 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은 기업의 AI 전략과 적용 사례라고 제가 적었지만 어, 다른 부 제목으로 보면 기업의 고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좀 필드 맨 앞단에서 많이 적용하고 하는 그 프로젝트나 과제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 소개하면서 또 간략하게 저희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롯데 이노베이트라는 회사는 그 롯데 그룹의 IT를 좀 담당하는 회사이고 사명이 변경돼서 롯데 정보통신으로 좀 더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사명을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AI 테크 랩이라는 조직이 작년 12월에 생겨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된 신생 조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인공지능이 없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시작은 좀 개발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아래 보시면은 뭐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그리고 국제기술사 가지면서 IT 분야의 좀 활동들을 두루두루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직에서 연구하면서 조직을 또 같이 키워나간 역할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인공지능 공부를 막 하고 연구하고 회사에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다행히 AI 분야가 또 점점 커지면서 그 발맞춰서 조직이 좀 큰, 좀 특이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직이 20, 30명의 조금 작은 조직에서 갑자기 팀으로 커지고 또 이제 랩실로 커지고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저희 조직도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조직이 한 연구하는 조직이군요. 저희들도 그 채용 자체를 이제 석사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대부분 이제 연구하는 조직을 제가 이끌고 있는데 한 2, 30명으로 시작했던 조직이 지금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조직이 커졌고요. 예, 그러면서 그룹의 다양한 AI 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한 노하우나 이 경험들 바탕으로 또 그때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딱 맞는 속담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구슬이 섬하려도 깨어야 법이다. 사실 예전에 제가 저희 조직도 AI 이제 연구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사실 구슬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 어떻게 구슬을 잘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런 체계가 완전 바뀐 게 챗GPT 나온 다음인 것 같아요. 뭐 이제 22년 11월쯤에 나왔는데 저는 그 전부터 AI를 이제 조직에서 하다가 그거를 바로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아주 크게 체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되게 많은 기업에서 좋은 모델과 서비스들을 막 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제 API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예, 공개가 돼서 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무수히 많은 모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며칠 전만 해도 또 그 알리바바에서 QN 모델이 또 새로 또 오픈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슈됐던 또 딥시크의 뭐 R1 모델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들이 좀 이것들을 어떻게 잘 꿰어서 좀 보배롭게 만드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사 측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또 도입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롯데 그룹에 있는 과제도 많이 하고 또 대외 과제도 많이 하면서 그룹사, 그 도입사랑도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과제들을 하거든요. 근데 도입사들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AI 시대에 AI를 적용해라 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생산성이 높고 도움이 되는지 또 요즘엔 대부분 다 탑 레벨에서 다 AI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그룹도 회장 레벨에서 관심이 많고 다른 대기업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를 또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되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는 이런 좋은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럼 AI 전략이 왜 필요할까요? 예, 사실 저도 한 5년 전에 지금 조직을 맡아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전략이란 단어가 다 아시겠지만 뭐그 그 전쟁하는 데서 먼저 나왔죠. 군사적인 용어로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희소 자원으로 어떻게 좀 경쟁 우위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사실 저도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조직에서 어쨌든 AI 분야의 리더 역할들을 좀 계속 해왔고, 근데 사실 AI 쪽은 비싸요. 예,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 되게 비싸고 장비도 비싸죠. 예, 왜냐하면 고가의 이제 GPU 장비를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구축사도 좀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재화를 해야 될까요? 예,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내재화할 수 사실 없죠.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 GPU를 그럼 어느 정도 사서 돌리는 게 이득일지 고민해야 되고 또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을 어느 정도 레벨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경쟁력을 또 확보를 하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구축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또 도입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생산성이 사실 향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사실 요즘에는 기업이 이제 AI를 도입하는 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도입사 들어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도입하면 사람 몇 명 줄어요?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바로 나와요. 예. 그래서 비용 절감하는데 AI가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AI를 예전에는 처음 도입할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어요. 뭐 이 AI가 우리 업무의 보조적인 수단이고 우리를 많이 도와줘라는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밸류 체인상의 주 활동을 AI가 어떻게 혁신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실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입사도 그 마땅히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전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려면 또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AI는 이제 폐쇄적인 진영이 있고 개방형 진영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오픈 AI사가 이제 폐쇄적인 진영일 텐데, 이름은 사실 폐쇄적이지 않죠. 예, 이름은 오픈인데 사실 가장 폐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고, 챗GPT 서비스에 나오고 나서 GPT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죠. 그냥 API만 제공하고 있고, 뭐 구글이나 뭐 미드저니 다 마찬가지죠. 근데 또 다행히 이제 개방형 진영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학습 과정이나 소스 코드들을 다 공개하는 대표적인 게 뭐 메타부터 알리바바나 뭐 딥시크 최근에 또 그 스테이빌리티 AI,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되게 우수한 이미지 모델을 또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진영의 상황에서 사실 뭐 아마 이것도 기업의 전략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 같은 서비스를 최초로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기업에서 들였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또 사실 후발주자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생태계 확장 측면이나 뭐 기업의 또 부가적인 다른 서비스들이 많은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오픈을 해서 다른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전략을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AI 과제를 하고 뭐 AI 쪽 업을 하면서 느꼈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에 약간 촉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딥시크인 것 같고, 예, 딥시크에서 이제 그 좀, 예, 그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면서 다 공개를 했죠. 예, 그러면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오픈 AI에서도 조금 작은 모델들은 우리도 오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개방화 쪽으로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AI 쪽 뭐 시장 흐름은 이제는 수익화예요. 예. 다들 이제 AI를 가지고 뭐 투자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AI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세 번째로 느끼는 거는 이젠 또 자원 효율화. 예, 자원을 어떻게 GPU를 덜 들이면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구축사 AI 전략에 대해서 또 보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뭐 조직, GPU, 데이터 적용 범위 뭐 이 측면에서 보면 그 초거대 모델을 이제 원천 모델을 개발하는 쪽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챗 GPT일 거예요. 예, 뭐 당연히 엄청나게 큰 연구 조직이 필요하겠고요. GPU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엄청 많은 뭐 H100이든 H200이든 뭐 예, 뭐 큰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하고 또한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고 또 적용 범위를 사실 보면 챗 GPT 같은 서비스는 어떤 특정 나라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죠. 예, 되게 범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서비스일 테고 예, 그리고 좀 가운데를 보시면은 또 구축사 입장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좀 그 튜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예, 기업들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어, 그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사전 학습을 더 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그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외부의 AI를 온전히 활용한다. 사실 뭐 API 형태로만 사용하게 되면 GPU가 사실 뭐 도입을 안 하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챗GPT를 API로 연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비스에 적용해서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RPA 기업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축사는 내가 어느 쪽을 타겟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조직을 키워나가고 전략을 수립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천 모델, 그래, 우리도 그룹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원천 모델을 만들자. 사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후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저희는 원천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은 사실 아니에요. 또 어, 소버린 AI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고 우리 국가에 맞는 AI를 하자. 근데 이게 되게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AI 주권 측면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이랑도 사실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AI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형 모델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정 나라만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목적일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앞서 나온 모델들이 뭐 이미 한국어도 잘해버리고 특정 언어 모델도 잘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버린이라는 계엄들이 좀 저 앞단으로 가면 전 세계적인 업무 범위라고 하면 그 이후로 가면 국가 단위, 또 기업 단위, 어떤 도메인 단위 이렇게 범위가 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롯데 얘기하면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레벨은 기업 단위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좀 전략과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전략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모델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져갈 건지 예, 파라미터 수도 뭐 원단 천차만별이고 또 그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또 GPU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모델을 만들 때도 사실 튜너도 마찬가지예요. 파인 튜닝을 할 때도 풀 튜닝을 하려면 사실 되게 많은 모델이 필요해요. 많은 GPU가 필요해요. 아니면 조금 라이트하게 튜닝해서 뭐 파라미터 수만 조금 변형해서 제공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추론만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 GPU 인프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또한 조직도 마찬가지인 게
AI는 사실 크게 뭐 범주로 나누자면 뭐 자연어 처리 분야가 있고 음성 분야가 있고 또 비전 분야가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두루두루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AI의 좀 제너럴리스트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분야를 타겟으로 하려고 하면 뭐 비전에 좀 딥하게 연구한 인력들을 채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그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또 확보할 수 있는지.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메인이 되게 넓어요. 예, 어떤 뭐 한 두세 개의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유통, 뭐 건설, 화학, 뭐 식품 등 다양한 그 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고 각각의 또 데이터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그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도입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도입사도 AI에 대해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 예전에는 IT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그냥 구축사에 다 맡겼어요. 뭐 RFP도 너희들이 작성해서 가져와 뭐 이렇게 하고 구축도 해서 제공을 해주죠. 요구 사항만 명확하다면 프로젝트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하지 않죠. 근데 AI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AI 자체가 학습을 하고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이미 CIO라는 뭐 IT 분야의 뭐 최고 레벨도 있고 또뭐 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AI 분야에도 뭐 CAIO라고 별도 예, 또 C 레벨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그룹에 봐도 IT 기획 부서가 이미 다 있는데 또 AI 기획 부서를 또 요즘에 새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AI는 어떻게 보면 IT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분야보다는 조금 특성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입사도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험공사 모든 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도입사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아까 기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AGI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사람을 뛰어넘거나 뭐 범용적인 인간의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콜센터에 AI 과제를 하게 되면 상담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좀 그 단순한 레벨의 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아주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사실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아니에요. 뭐 저도 뭐 금융권이나 뭐 이렇게 전화해보고 AI 상담사가 받게 되면 진짜 몇 번을 헤매다가 결국은 상담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전략도 필요한 게 좀 불만이 있어서 고객 상담사에 전화를 했다가 AI가 계속 뺑뺑이를 돌려서 오히려 화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수준으로는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어디서 오해가 발생되냐면, 그러니까 좀 기업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데모나 아니면 홍보 목적으로 기술을 좀 부풀려서 설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케이스만 보여줘요. 예, 그러면 이제 경영진 레벨에서는 그걸 보고 저 정도면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네? 라고 사실 오해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사실은 기술의 정확하게 수준을 알고 그래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사실 오히려 그런 계열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그 AI 과제를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 객관적인 평가 지표예요. 왜냐면 AI는 다 아시겠지만 사람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 평가할 때 되게 주관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뭐 챗봇을 요즘에 많이 구현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챗봇을 했을 때 챗봇 평가를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몇 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잘하면 되게 좋은 챗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업무에 적용하고 실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면 되게 불편하고 품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는 되게 여러 기업들이 가서 자기 기업의 기술들을 소개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실패하고 쓰지 않는 서비스가 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 해당 업체에게 객관적인 평가 지표나 아니면 테스트셋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기업 내부에서 그 평가셋을 가져가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도입사들도. 그래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걸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오픈한 다음에도 우리가 도입한 이 서비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 건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그 기업들 컨설팅을 가게 되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입사도 A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적어도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챗봇을 만들어 놓고 임원 레벨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예. 이건 정말 대부분 다 똑같더라고요. 뭐 하냐면요. 본인 이름을 물어봐요. 예. 본인 이름을 그 챗봇창에 딱 쳐보고 답변을 못하면 크게 실망을 하시죠. 근데 예. 사실 이게 그 저희가 학습을 한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 이게 학습이 잘 됐는지 이 서비스가 품질이 좋은지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수립했냐? 사실 채집이 등장하고 이런 상용 서비스를 써야 되냐 말아야부터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외부에 있는 뭐 좋은 서비스들 사실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챗GPT를 대응하는 원천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사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챗GPT든 뭐 달리든 뭐 제미나이든 뭐 클로드든 다양한 외부 상용 서비스를 또 그냥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보안 거버넌스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자체 개발한 보안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필터를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한번 그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외부 상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적용하면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그룹사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거나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또 우리만의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화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전략이 수립돼서 이런 뭐 고유 역량을 갖게 되고 뭐 인프라도 구성을 하게 되고 모델 전략이나 데이터 전략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특화 서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거 못해도 어, 파인 튜닝을 제일 잘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사실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의 그 모델을 가져와서 저희만의 데이터로 뭐 추가적인 뭐 사전 학습을 더 하고 또 파인 튜닝을 해서 그 특화 영역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 측면에서 한국에도 그 벤치마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니아랑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그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데 오픈코 LLM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 기반 그 검토하는 그런 벤치마크인데 사실 기사 보신 분 알 수 있겠지만 그 계속 순위가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 바뀌는 상황에서도 저희 조직이 어 5주 동안 1위를 했었어요. 그 아마 그 벤치마크 올라온 이후에 최장 기간 1위를 한 조직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저는 전략을 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또 채용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해서 좀 저희 목적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또 연구 조직이라서 매년 그 SCI나 뭐 그 외에 뭐 국외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도 쓰고요. 예, 또 특허 법인에서도 대표님 나오셨는데 또 저희 매년 특허를 쓰는 또 조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 이유가 저희는 얘기 드린 것처럼 모델을 만들어서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전략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그 플랫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아이멤버라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룹사와 또 대외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시큐어 퍼블릭 AI라고 해서 뭐 챗GPT부터 제미나이, 뭐 달리 뭐 이런 10개의 상용 서비스를 다 보안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질문을 하고 여러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챗GPT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미나이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클로드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사실 또 언어 모델마다 또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영역을 또 답변을 또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들은 골라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자체에 구축한 또 챗봇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LLM 모델인데 이 모델도 최근에 그 딥시크의 그 리즈닝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추론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그 추론 기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기업이니까 다트와 연결해서 답변을 하거나 또 저희가 또 음성 서비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성 기반 답변을 하거나 이미지 기반 답변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들어가 있고 또 특징적으로 그 URL 기반으로도 그 분석이나 답변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뭐 유튜브에 있는 URL을 찍어다가 요 내용 정리해줘 하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또 잘 정리를 해주는 예,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에이전트 서비스나 뭐 각종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61개 계열사 한 3만 명 이상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대외에는 한 5개 이상 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좀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전략에 따른 조직과 뭐 이런 그 데이터나 뭐 GPU 이런 것들을 투자를 다 하고 그에 맞게 또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 뭐 대내외 저희가 좀 적용하는 사례들이고요. 이제 저는 아까 건설사 같은 거에 저희가 그 롯데타워를 지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초고층에 대한 좀 기술 문서가 있어요. 그 기술 문서 기반으로 또 챗봇을 만들어준 사례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 하이패스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지고 그 스마트 톨링이라는 그래서 그 비전 기술로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이미 시범 사업을 올해 했고 저희는 또 수주를 해서 이미 그 전국에 이제 하이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AI 모델들 그리고 작년 삼겹살 데이 때 저희가 했던 건데 이제 비계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이거는 뭐 그 공중파에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한국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 해서 진천에 저 삼겹살 공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 내려가서 예, 만들어 적용해 줬던 거고 저희도 롯데온에 전화하면 예, 콜센터 상담사가 받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청라나 서구 청라 그리고 강화군에 있는 수영장에 또 적용해놨던 이제 익사 사고 방지하기 위한 AI 서비스고요. 또 이제 택배 회사에도 제대로 이제 물건을 그 사이즈나 이런 분류를 AI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적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대부분 좀 그 벤치마크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AI는 특성이 다 다르고 도메인이 다르고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다 달라서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아이데이션 많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데이션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POC를 해보고 가능성을 보고 본 과제로 하는 게 좋고 적어도 AI 과제를 하기 전에는 좀 데이터 기반으로 고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면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 매진말입니다. AI는 뭐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윈터가 일어나고 다시 붐이 일어나고 윈터가 일어나고 이번에 3차 붐의 시대인데 이게 꺼질까요? 예. 사실 안 꺼질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뭐 정부기관도 AI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돈의 흐름이 지금 현재 다 AI로 가고 있죠. 뭐 미국에 뭐 투자하는 금액만 해도 막 720조, 뭐 몇백조 하면서 이제 조 단위가 1, 2조가 아니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AI가 이제 그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기반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 도입사든 구축사든 뭐 학계든 이제 AI 관련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